사실은 위암에 대해서 정확히 왜 걸리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 특히 이제 동양에서 이제 많은데, 우리나라 그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짜고 맵고 뭐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위에 자극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암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요. 원래 이제 그 위암이 생길 수 있는 전구 그 병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병들이 오래 지속되면 위축성 위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그게 이제 위암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구 질환들이 있는데요. 위축성 위암이라든지 전에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위암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단순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딱 하나만 가지고 이게 과연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통해서 같이 이제 염증 반응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 위암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사실은 필요하죠. 아무래도 지금 WHO에서 그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지금 단순히 짠 거 자체만 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높기 때문에 요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뭐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와 덧붙여서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까지 있으면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 중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대개 보통 표재성 위험이 제일 많고요. 조금 이제 그거보다 심하면 이제 미란성 위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들어가면 위축성 위험이라는 게 생깁니다. 위축성 위험이 되면 이게 점점점 지나면은 이게 이형증이라고 그래서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 조직이 아니고 장에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그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위험을 계속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위축성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경우에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참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대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0세가 넘어가면 국가암검진에서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세계적으로 내시경을 건강검진에 집어넣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위암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집어넣고 그러고 있는데도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2년 전에 위암 검사를 했는데도 2년이 안 돼 있는데 암에 걸려갖고 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보통 우리가 환자들이나 뭐 일반 검진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글쎄 한 50세가 넘으면 매년 검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젊으신 분들은 그냥 2년에 한 번꼴로 해야 되고 또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도 암에 걸려오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마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적어도 20대가 되면은 한두 번 정도는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최선의 치료는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최선의 치료고,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그 기수마다 조금 그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옛날에는 뭐 위암에 걸리면 무조건 배를 열고 수술하는 딱 치료 방법, 뭐 아니면은 뭐 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는 방법, 뭐 이 정도가 대세였는데요. 요새는 기수 초기 1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분화도가 좋고 그다음에 뭐 궤양이 없으면서 2cm보다 작고 뭐 이런 점마감 뭐 이 정도는 지금 내시경으로 치료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같은 1기라 그래도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깊은데 뭐 점막하 종양까지 침범이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내시경으로 치료하기는 조금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막하 종양의 경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임파선에 도망쳤을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그 임파선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점막만 띄어서 점막하 위에 있는 조직만 띄어서는 나머지 임파선에 가 있는 거는 손을 못 댄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위암 수술 딱 자르는 절제술을 시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다 개복술을 했는데 요새는 뭐 복강경 수술 같은 걸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한테 훨씬 더 부담도 덜 되고 상처도 적고 뭐 이런 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진 치료법들이 많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이미 뭐 많이 진행이 돼 있으면 더 진행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항암 치료제나 뭐 면역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암 자체를 작게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수술법을 해서 옛날에는 전혀 수술을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경우도 계속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이 생겼어요. 그럼으로써 환자한테 훨씬 더 치료의 폭이 넓어졌고 치료하고 나서 예후도 좋아졌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어떤 치료가 좋으냐 이거는 사실은 개개인 환자의 기수와 그 환자에 맞는 치료가 뭔지를 케이스 틀린 게 그 조금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사람이 수술의 효과가 더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분일수록 수술을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이런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왜냐하면 예방을 하려면은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면 예방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위암이라는 병 자체가 정확히 왜 생기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이런 거 소위 말해서 짜고 맵고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예방 자체는 이제 그거를 반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짠 거를 좀 줄이고 매운 걸 좀 줄이고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제균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비타민 A 뭐 C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위 말해서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서 식생활 자체가 조금 그 좀 짜고 매운 거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식습관을 하면은 조금 그 위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정기적인 검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그 일찍 발견함으로써 그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거의 암의 위험성을 수술로서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예. 사실은 이분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책을 보지는 않아서 사실 경성 위암이라는 것 자체는 그 위암 중에서 그 점막층 아래층을 타고 쫙 퍼지는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4기 타입을 가진, 4형 타입을 가진 위암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경성 위암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점막층에서 생기면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점막층이 아니고 점막 아래층에서 이제 생기니까 내시경을 해도 잘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발견됐을 때는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특징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런 임파선이나 이미 발견됐을 때 임파선이나 이런 데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수 자체가 수술했을 때 기수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높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그 예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같은 기수를 비교했을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성위암을 수술한 경우하고 수술을 못한 경우하고 이제 비교라기보다도 그런 그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안 했을 때는 거의 뭐 2년 내 사망은 그러니까 2년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0%지만 수술을 했을 때는 5년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을 20%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뭐 수술을 하면은 더 나빠진다. 이거는 사실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학문적으로 정확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경성위암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이 예후가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발견 당시에 기수 자체가 나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수 나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고 나면은 예후가 떨어지는 거로 보일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칼 대면 빨리 죽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위암의 치료에 아직까지도 제일 좋은 치료법은 첫 번째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해서 암을 다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거든요. 그 외에 그 다음에 항암제를 치료해서 조금 더 그 생존율을 높이고 뭐 이러는 건데 뭐 사실은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수술하게 되면 이제 손을 못 대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되면 아무래도 그 환자가 수술 자체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괜히 수술해서 일찍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워낙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수술하면은 위암에 있어서는 수술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외에 나이가 많으신 것 자체가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암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같이 천천히 자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암 자체가 나이가 적건 많건 암 자체가 진행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치료나 이런 것들을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이나 이런 것들이 예후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예후를 미치는 거는 주로 기수, 우리가 얘기하는 뭐 1기다, 2기다, 3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예후를 미치는 거지,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다고 치료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거나 뭐 안 하거나 이러는 거는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